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딩과 재능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앱 만들고 서버 연동하는 일반적인 서비스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인스타그램 클론 코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누구나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물론 실제 인스타그램은 내부적으로 뭐 GraphQL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분산 서버도 되고 서버팜도 있고 뭐 이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완벽하게 똑같이 따라하기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내 서버 하나 두고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와 어떤 서비스 그 느낌 비슷한 느낌으로 만드는 건 가능해요. 실제로 코드는 많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도 사실 뭐 스타트업에서 그 큰 버그만 없다면 뭐 런칭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보안은요? 보안적인 것도 사실은 본인이 시큐어 코딩에 관심이 있고 또 애초에 리포트 되는 것들이 정보 공유가 잘 돼 있어요. 보안 쪽도 그렇고 바이러스 쪽도 그렇고 정보 리포트가 항상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패턴들 이번 연도에는 어떤 패턴의 공격이 많았는지 뭐 그런 트렌드들 자기가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비스 만들고 그냥 런칭하는 정도까지는 크게 재능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왜냐면은 거기서 본인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내는 테크닉이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뭐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 법, 데이터베이스 튜닝하는 법, 그냥 일반적인 튜닝법이나 이런 거는 그냥 뻔하거든. 그리고 보안과 시큐어 코딩도 대략 그거 만든 곳에서 이런 식의 공격 패턴이 많으니 요런 코드를 이렇게 짜면 SQL 인젝션에서 일부를 막을 수 있다. 막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요. 그리고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그러니까 그런 공격들 OWASP10이라고 해서 그냥 웹 공격에 대한 일반적인 그냥 취약점 같은 경우 정도만 잘 방어를 해도 그래도 진짜 뭐 아주 간단하게 정도는 방어하죠. 그리고 뭐 스타트업 기업에 뭐 데이터베이스에 사람도 별로 없는데 해커가 막 죽자사자 공격하는 경우도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크닉이 그냥 널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팀노바에서도 책을 잘 안 쓰는 이유가 뭐 책 만들어서 팔면 돈이라도 벌겠죠.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저는 애초에 만들 때부터 정보화 사회잖아요. 정보화 사회는 이제 웹페이지에서 거의 뭐 진짜 유명한 기술들은 특히나 안드로이드, iOS 같은 경우는 진짜 1, 2년만 지나도 기존의 정보가 완전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뭐 코딩 패턴이나 새로운 어떤 기술 나온 거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제팩만 보더라도 엄청 많이 바뀌어 있고 그리고 서버 기술도 한 3, 4년 정도 지나면은 또 새로운 강자가 하나씩 나오거든요. 프레임워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내가 그냥 잘 보고 따라하고 해보고 이런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이 코딩에서만 쓰는 그 독특한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익숙해지는데 그게 어떤 친구들은 좀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공부머리가 없고 계속 뭐 고졸에다가 아니면은 공대 다녀본 적도 없는 비전공자들이 처음에 했을 때 더 힘들 수밖에 없죠.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뭐 똑같은 시간 공부했다고 성적이 다 똑같습니까? 안 그러지. 그러면은 공부를 안 하던 머리를 가진 친구는 공부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뭐 나름 이거는 나름대로 저도 뭐 전교 1등이었고 계속 장학금만 받고 다녔고 고등학생 때까지 그런 입장에서 나름대로 진짜 막 시험 보려고 빡세게 날 샌 적도 많고 이런 입장에서는 너무 나름대로 그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야. 뭐 공부에 재능이 있고 뭐 이런 영역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냥 대부분의 친구들은 안 하죠. 제가 본 상황은 그랬어요. 저는 상고였기 때문에 더 심했어요. 공부 안 한 친구들이 더 많았고 그래서 다 전멸해서 잘 때 저는 이제 참아가면서 열심히 이제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듣고 막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를 좋아했죠. 다 자는데 나 혼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남는 거죠. 이것도 재능이라고 할 수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암기하는 거 되게 싫어요. 너무 싫어하고 지금도 암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되게 못해서 항상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그 메모지에다가 조그만 수첩이나 이런 거 메모지 같은 거 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갤럭시 노트를 쓰는 이유도 메모하려고 내 아이디어 떠올랐을 때 메모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재능의 영역은 이런 어떤 사소한 거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걸 봤냐면 일반적인 서비스는 사실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그 정도까지는 누구나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현업에 가려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6개월 4개월 듣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거지, 이 IT 업계라는 게.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지, 실제로 재능은 그런 거를 다 누구나 어디서 뭐 매뉴얼 보고 하면은 하고, 뭐 클론 코딩 하면 대략 비슷하게 나오고, 사용법 보고, 솔직히 매뉴얼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개발 문서들이 좀 어렵고 그래서 그렇지, 그거를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면서 천천히 내가 원하는 거 만들 수 있을 정도 실력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재능이라기보다는 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안 걸리고 차이고, 그거는 제가 저를 믿으셔도 되는 게, 제가 뭐 고졸들이나 ADHD 있는 친구들부터 해가지고 3년 동안 8천만원 2명, 7천만원 5명, 6천만원대 20명 이상, 그리고 5천만원대로 5천만, 나머지 전부 5천만원대로 한 4, 50명 될 거예요. 다 합쳐가지고 한 80명 얼추 될 건데, 그렇게 다 보냈거든요. 그렇게 보낸 입장에서 제가 하는 거예요. 대부분 비전공자고, 팀노바가 그렇게 전공자들이 많지는 않아요. 한 30% 내외?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이제 40대 분도 계시고 30대 후반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고, 나이도 많고 공부하기도 그럴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뭐가 어디부터 재능이냐면, 기존에 없던 알고리즘이나 기존에 보던 느낌과는 전혀 다른 메타인지를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보면 똑같은 기술이면 그냥 대충 그냥 뭐 블로그 한두 개 보고 오는 그 정도도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되게 많이 본 다음에 그 많이 본 자료들을 취합해서 자기가 또 다른 결론을 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얘는 좀 나중에 괜찮겠다 싶은데, 그런 애들보다도 더 높은 재능이 뭐냐면, 얘는 리서치를 잘하는 거야. 근데 그 리서치를 제일 잘하던 친구가 고려대학교 그 신문방송학과 수석으로 졸업한 친구였거든요. 확실히 똑똑하더라고. 근데 이 친구는 똑똑했어. 근데 메타인지그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어떤 기업에서, 그러니까 꽤나 되게 괜찮은 기업인데 거기서 CTO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아무튼 이 친구가 제일 기억에 남고, 그 친구 말고 또 메타인지 잘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 근데 이제 딱 여기까지는 검토의 영역이고, 그 검토보다 더 이상의 영역은 뭐냐면, 기존에 없는, 그러니까 기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창의력은 기본적으로 기존 기술에서 이렇게 변화하면은 더 좋겠다라고 어떤 그 상상을 통해서 특정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서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무슨 얘기냐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기술 기반 기업들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ARM 이런데, 엔비디아 이런데도 다 기술 기반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적으로 뭘 되게 잘하고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페이스닷컴이 그랬는데, 페이스북에서 얼굴 인식 기술에서 인식률이 제일 좋은 회사인 페이스닷컴을 인수했거든요. 그때 인수가가 1조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게 한 10년 넘었을 텐데, 그 정도로 이 어떤 특정 기술에 꽂혀가지고 그거를 기존에 만드는 방식보다 완전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이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높은 가치로 팔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재능의 영역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창의성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영감을 받으려면, 내가 이런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실함 플러스 창의력이라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해야만 제가 생각하는 진짜 쟤는 찐으로 재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공부머리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그냥 처음에 좀 차이가 나는 거는 그럴 수 있고요. 그런 것보다 이제 일정 수준 이상 실력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그 어떤 그 노력을 하는 행위를 할 때 보여지는 모습에서, 실제로 어려운 기술, 누구나 어느 정도 상향평준화된 상태에서 어떤 기술을 바라보고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석했느냐를 보면서, 저는 그런 게 진짜 재능이 아닐까 싶고, 제가 필드에서 봤던 사람들 상당수도 매뉴얼 보고 뭐 하고 그런 건 솔직히 문제도 아니에요. 웬만하면은 그냥 그런 거 보고는 그냥 다 하는 거야. 웬만한 그냥 일반적인 테크닉은 검색하면 다 나오고, 이런 거는 사실 어렵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진짜 뭐 이 정도도 힘드신 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님이 부족하신 거고, 그거는 그냥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뭐 여기서 막 회사는 돈 벌어주는데 나는 존나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돈을 조금밖에 안 준다, 이런 소리 할 자격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기본적으로 매뉴얼 보고 개발도 못할 수준이면. 근데 애초에
애초에 공모에서 다 그런 매뉴얼 부분으로 다 주는데 그 코드가 보기 어렵고 공원 보기 힘들어서 블로그만 보고 개발하던지 아니면 챗GPT 갖고 그걸로만 개발하는 건 문제인 거야. 그거는 그 사람 자체가 엔지니어로서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지. 당연히 저 연봉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당연히 챗GPT에서 나온 코드가 있으면 기술에 대한 내가 기반이나 이런 근본적인 거 모르면 공원 가서 봐야지. 챗GPT로 코드 만들어서 쓰는 거 저 반대 안 해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 뭐 그렇게 하시든 어디서 복붙을 하시든 좋은데, 그걸 쓰실 때 그 공홈에서 교차 검증을 같이 해야 된다고. 요 정도 하는 거는 재능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막 재능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아, 고만고만한 거에서 이런 얘기 한다, 막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고, 그 재능이란 얘기를 꼭 초보자들끼리 많이 얘기해. 근데 진짜 재능의 영역은 진짜 그 미친 듯한 레벨이 있어. 그런 사람들의 그 미친 레벨이 있거든요. 그 레벨에서 얘기를 해야 돼. 그 진짜 재능은, 그래서 나는 뭐 어설프게 그냥 코딩 뭐 한두 줄 짜보고 막 제대로 해본 적도 없으면서 막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보면 좀 아쉬워. 진짜 이건 뭐 경계선 지능인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지능 자체가 되게 많이 낮아서 애초에 이런 거 자체 좀 복잡한 상황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코딩 말고도 다른 거 시켜도 못해요. 내가 제일 친한 사람이 경계선 지능인이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뭐 시킬 때마다 기가 차 내가. 옆에서 보면. 근데 내가 물어봤어. 이거 말고 다른 거 할 때도 그 매니저님이나 그 회사 사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한테 구박받지 않았냐 그랬더니 구박 많이 받았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그냥 코딩이 문제가 아니고 다 못해요. 그런 사람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면, 사람마다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코딩 낭인이 돼서 공부 제대로 못해 고시 낭인처럼 코딩만 막 어설프게 막 7, 8년씩 막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사람도 그냥 본인이 처음에 그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다 되거든요. 근데 애초에 처음에 의지 자체가 되게 가벼웠다거나 아니면은 생각보다 어렵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돼, 이런 거에 대한 피해의식 가진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그 정도 노력해야지. 세상 사람들 보면은 인스타그램만 보면은 다 헬기 타고 다니고 무슨 막 전용기 타고 다니고 이래 보이겠지만, 뭐 다 헬스해서 몸 다 좋고 막 이렇게 보이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 길거리 지나가 봐야 한두 명도 없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은 사람들이잖아. 뭐 뽀샵한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만 보고 보면 저렇게 되는 거 별거 아니네 라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 하나같이 다 졸라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정신 차리고 그냥 개발을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뭐 야망이 있거나 꿈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일단 개발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해야 뭐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누구를 가르치든지 아니면은 이제 개발자로 CTO까지 올라가서 정말 뭐 회사에서 인정을 받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아무런 리소스도 없는데 공부를 해서 리소스를 만들어놔야 그걸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아니 스타트업을 차리든 뭔가 할 텐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까 더 우울하게 만드는 거야 스스로를.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 까내리는 방식으로 자기의 행복을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일종의 까내리는 거죠. 나는 내가 못하는 거는 이거 코딩은 신이 주신 재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런 코딩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그냥 이런 코딩적 사고는 처음에 어색하고, 그런데 뭐 공부를 많이 해본 친구들 아니면은 머리를 창의적으로 많이 써본 친구들 아니면 또 수리적 사고 이런 수학적 사고를 많이 해본 친구들한테 유리해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저도 수학 되게 싫어했어요. 막 어느 정도냐면 저 중학교 때 그 수학 싫어가지고 막 그 수학 과외 있는데 막 도망가고 막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와가지고 벙찌고 그냥 가시고 뭐 이런 적도 있었고, 중학교 때 엄마한테 그렇게 걸려가지고 등짝 스매싱 맞고 PC방에서 끌려간 적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 정도로 싫어했는데, 그냥 나중에 게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행렬 배워야 되고 벡터 배워야 되고, 그때 옛날에 싫었는데 내가 나한테 필요하니까. 그리고 뭐 미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포물선 그리거나 이런 변곡점 찾고 막 이럴 때 그때 또 보니까 재밌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테크닉 부분 위주로 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생각의 차이에서 피해의식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빡대가리고 우리 엄마 그걸 안 물려주셨으니까 난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머리 쥐어 뜯어보세요. 인생에서 머리 쥐어 뜯으면서 해본 게 몇 개나 된다고. 코딩할 때 나는 맨날 그랬어. 근데
그 당시에는 머리 쥐어뜯고 되게 어려웠던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비슷한 테크닉을 많이 익숙해지니까 아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굳은 살이 배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코딩하는 감각은요. 그렇게 2년 동안 시켜서 팀노바 팀원들이 다 고연봉으로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굳은 살이 확실히 있는 친구들은 같이 개발에 관련된 얘기를 해봐도 정말 달라요. 그래서 면접 때 딱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친구들을 만들려고 한 거고, 이 친구들도 더 많이 노력을 하고 더 많이 올라가야 돼. 사실 코딩이란 게 더 위로 올라갈수록 더 미친놈들이 많고 더 천재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천재들한테 천재들이랑 같이 싸울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해도 정말 괜찮을 정도로 성장을 하게끔 단계적으로 성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빡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알고리즘, 그러니까 뭘 하나 짤 때마다 절실해야 돼. 절실하게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절실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뭐 어떤 내 뭐 하나에 내 인생을 걸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요즘은 되게 천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일하는 거에 대한 피해의식, 모든 피해의식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게 되게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되게 웃긴 것 같아. 그러니까 남들 눈치는 겁나게 봐가지고 뭐 얘가 학교를 나왔느니 뭐 어디가 나왔느니 소위 이제 양반 천민 나누듯이 어떤 뭐 사회적 신분이나 학력이나 이런 걸로 나누기 바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품 소비가 1위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러니까 남들한테 자기가 명품으로 과시하고 나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는데, 되게 웃긴 거는 돈은 되게 천시하잖아. 돈을 추구하는 건 천시하잖아. 그래서 팀노바에서도 뭐 돈으로, 아니 뭐 취업학원에서 사실 연봉이 제일 중요하지 뭐가 더 중요해. 근데 그런 거 얘기한다고 되게 자극적이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자극적이고 서울대 많이 간 건 괜찮은 거지. 근데 그 누구보다 돈을 좋아하고 과시욕 있고 이런 나라의 사람이 그런 게 되게 웃긴 거야. 그래서 회사 가는 것도 스타트업 가면 개똥으로 간 거고, 분명히 8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받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가는 거는 되게 잘못된 거고, 내 카라쿠베 당토 아니면 회사 취급도 안 하고. 우리나라 IT 기업이 몇만 개예요, 몇만 개. 몇만 개인데 그 중에서 딱 6개 기업만 좋은 기업이고 나머지는 개똥이고, 이렇게 보는 시선 자체가 되게 웃긴 거거든. 그리고서 거기서 자기가 뭐 못하고 이런 거는 난 재능이 없어서, 타고난 게 없어서, 또 부모 원망하고 뭐 시장 원망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절대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영상 보면 힘들다는 분들 꽤 계시는데 근데 저도 미안하지만 현실주의자이고, 그리고 세상에 뭔가 얻어지는데 진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서 얻어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되게 힘들고 절실하게 얻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디폴트라고 생각하면 세상 모든 것이 좀 그나마 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눈물 흘리고 내가 이거에 막 쥐어뜯으면서 이렇게까지 내 품위가 떨어지면서 내가 이거를 절실하게 노력을 해야만 이걸 얻어진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지. 나 정도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 내 카라쿠베 당토 이하를 간다는 건 자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야. 이런 게 나르시시즘이야. 자기 수준 대비 자기를 올려치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금 퍼진 현 시대의 어떤 현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세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를 계몽하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마도 되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세대예요. 일본의 아라포 세대나 그런 세대랑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은 제가 말한 게 틀려 보이죠. 하지만 제가 10년 전에 만든 커리큘럼이 지금도 쓸 수 있을 정도로 클래식하고 단단한 커리큘럼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연봉으로 가는 것처럼 제가 하는 지금의 얘기가 진짜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되게 비슷해요. 제가 일본의 그런 사례들이 우리나라보다 좀 빨리 가니까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당시의 정서랑 뭐 우리나라식으로 좀 바뀌긴 했지만 좀 되게 비슷하다고 보여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 지금 세대는 분명히 나중에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아요.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일본 사람들이 그나마 지금은 계몽이 된 게, 내가 대단한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조용조용 자기가 주어진 거에 순응하면서 사는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더라고. 가서 이렇게 보면은 얘기를 해보면은 뭐 상대방한테 꼭 과시해야 되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사는 거를 존중하는 문화가 강해. 근데 우리나라는 뭐
진짜 뭐 스드메 비용이 뭐 몇백만 원에 뭐 결혼식은 어디 호텔에서 해야 되고 프로포즈는 어디서 받아야 돼, 이런 사치가 되게 제일 심할 때잖아 지금. 이러니까 웬만한 어설픈 기업이나 진짜 월 300만 받아도 사실 되게 대단한 건데 그런 걸 되게 아쉽게 보는 거죠. 물론 저는 그것보다 더 훨씬 많이 벌고 싶어서 더 이것저것 정말 더 열심히 프리랜서도 하고 일도 더 많이 하고 막 그랬었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월 300을 벌든 200을 벌든 그런 사람을 무시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런 사회가, 근데 그런 건 있어. 그 일본의 그 여성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려고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실제로 임금이 좀 저렴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고연봉을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 고연봉이 아니면은 다 가치가 없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런 고연봉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거죠. 훨씬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삶의 질도 좀 높아질 수 있으니 이왕이면은 같은 업종을 할 거면 좀 빡세게 해서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저연봉이 될수록 더 힘듭니다. 보통은 회사 눈치 봐야 돼.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사람 본능적으로 내가 능력이 없으면 되게 초라해지고 뭐 어떤 것도 못하고 자존감도 떨어져요. 조직사회에서 싸움 잘하는 애들이 인정받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인정받고 막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아니면 성격이 되게 좋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뭐 이런 핵인사 성격이면 좋아하잖아. 보통 이 세 가지가 보통 밸런스인데, 이런 밸런스가 무너진 애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그 찐따,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찐따 포지션에 있는 애들 보면 뭐가 문제가 있잖아. 성격이 문제가 있든 아니면 되게 소심하든 아니면 공부도 못하든, 그러니까 대부분 뭐 대단한 거 못하는 경우 대부분이야. 근데 그런 경우인데 이제 일반적인 제가 말하는 그 잘난 사람들 기준을 봤을 때 회사에서는 확실히 능력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아요. 회사에 돈 벌어주고. 근데 거기서도 내가 눈치 보고 연봉도 적고 막 이렇게 되면은 스스로 움츠러 들어요. 난 그런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회사 일하면서, 저분이 절대 저럴 스타일의 사람이 아닌데 분명히 친구들 사이에서는 막 되게 괜찮고 막 남자답고 막 이렇게 막 있잖아. 막 그런 스타일인데 IT 회사에서 개발을 잘 못하시다 보니까 개발 부서에서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눈치 보고 막 이런 게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보통 이왕이면은 제 영상 보고 잘 되면 좋죠. 근데 어쨌든 제 마인드는 이렇고 제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뭐 공감을 하고 뭐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우쭈쭈쭈 하고, 아 그렇죠 님들 되게 힘드시겠어요 이러면서 막 공감해주고 이런 것보다 그냥 그러면은 그 정도 연봉만 받으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징징대지도 않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잘해요. 진짜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어쨌든 재능의 영역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그냥 웬만한 서비스 만드는 수준? 그런 수준에서 정말 막 깊게 막 그런 수준보다는 사실은 진짜 그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좀 다른 레벨이라고 보고, 여러분들도 단계적으로 성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런 잘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견주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레벨에서 그거를 바라봐야만, 아 저 사람은 저런 게 뛰어나구나 이게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애초에 그냥 개발하기도 급급하고 일반적인 회사에서 일하는 수준에서, 일반적인 서비스 만드는 수준에서 막 그것도 막 허둥지둥하고 막 어떻게 만들지 막 이러면서 되게 힘들고 이런 수준이면 그게 안 보이죠. 그래서 나는 제일 기가 찼던 게 제가 딱 5분이면 끝나는 일 있거든요. 그것도 못 해가지고 2주 3주 막 보고 있고 맨날 팀장한테 꾸사리 먹던 사람이 있어. 그때 그 팀장이 기계인 팀장이었거든.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나중에 딴 사람한테 나는 저보고 나는 저 사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던데 뭐 이지랄 하더라고요. 기가 차다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못하던 건 내가 딱 5분인가 10분 만에 이건네? 이렇게 딱 해서 바로 고쳐줬거든. 그 사람의 3주의 시간은 심지어 3주 동안 못해가지고 나한테 온 거야, 그 일이. 그 3주 동안 온 일이 내가 한 10분이면 하는 일인 거야. 그러니까 나의 10분과 그 사람의 3주는 같은 가치라는 거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제가 그 회사 갔을 때도 뭐 한 9개월인가 8개월 동안, 한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파견도 나오고 별 못했던 거 제가 일주일에 다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능이 아니에요. 제가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비슷한 버그를 잡는 능력이 좋아진 거지. 그 전 회사에서 개고생을 했거든. 그래서 이게 잡히는 거야. 그래서
개고생을 안 하고 성장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꿀 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80년대, 그때 뭐 20대였던 세대들, 80년대 토요일까지 일했어요. 그리고 인권이란 없었고요. 맨날 그 당시에는 정말 뭐 13시간, 막 14시간 일하는 거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맨날 밤늦게 막 자정에 아저씨들 오고 자식들 자고 있을 때 퇴근하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이 훨씬 그런 면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과거 세대를 너무 올려치기 해서 그 부동산 쌌다는 거 이거 하나로 그냥 다 퉁치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세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재능이라는 거는 제가 말하자면 누누이 말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재능이 아니고 좀 시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더 걸린다 안 걸린다 영역이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라는 거.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